사회수석 비서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오전에 개최된 정신건강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오늘 발표된 정책 중 강조해드릴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정신건강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1인 가구의 증가, 공동체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치료받고 이후 온전히 회복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등을 총괄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책 대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첫 회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심리학자와 상담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학계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각계각층에서 위촉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세부 이행계획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 학회를 통해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담아 만든 이행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방, 치료, 회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 등으로 대별되는 이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세 가지 측면의 바탕이 되는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방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서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국민들께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건강검진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됩니다. 정신질환은 초기 단계에서의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초기 우울증의 경우도 상담과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면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취약층인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검진을 기존의 10년에서 2년 주기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큰 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해 나가는 한편 첫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보다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자살 시도나 폭력 위험성이 높은 환자 등 정신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경찰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정신응급 체계도 정비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34개의 위기 개입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정신응급센터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세부 이행 계획을 통해 위기 개입팀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 정신응급센터를 3배가량 늘려나가는 동시에 정신응급 병상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식과 문화의 전환도 꼭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방과 치료,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떤 질환에도 필요한 과정이며 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정신과나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마음을 털어놓는 데에 낙인이나 편견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없애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덴마크 국립경제연구소에서는 정신건강이 직업과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비용을 수리적으로 측정한 바 있고 2017년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사업 투자가 건강관리 비용을 줄이고 고용시장 진입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소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과 직결되어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더 이상 마음의 문제를 숨기지 마시고 일반적인 질환처럼 전문가와 동료, 이웃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힘들어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